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6,500원.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냥 패스하긴 아깝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12월 8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9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이고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되기에 1일차만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청약은 알지노믹스, IBKS 제25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테크놀로지는 12월 17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겹치지만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저궤도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양산, 지구 관측 영상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위성 제조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면 나라 스페이스는 옵저버 1A 위성을 개발하고 2023년 11월 10일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위성은 16U 12kg의 초소형 위성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인류 단위는 가로 세로 높이 10cm를 의미합니다.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면 4칸, 2칸, 2칸, 총 16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사된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3AO는 무게가 무려 1100kg에 달하는 대형 위성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아리랑 3호처럼 대형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10kg 전후의 초소형 위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위성 플랫폼 서비스는 원하는 초소형 위성을 주문받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제작되고 발표가 대기 중인 위성을 살펴보면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선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는 K-레드 큐브가 있습니다. 해당 위성도 크기가 매우 작은 12U 크기의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고도별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우주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초소형 위성인 EE 테스터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소저와 부품을 탑재해 우주 환경에서 검증, 기록하는 위성입니다. 2022년 개발된 부산셋은 해양 공간 정보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넓은 해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위성입니다. 원래는 미국 나사에서 해당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 발사 비용을 제공하고 발사하기로 하였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아직까지 발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옵저버 1A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지상국에서 운영 관제하며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회사의 다른 사업으로는 위성 영상 사업이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을 다수 발사하여 지구 관측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옵저버 1A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운영하고 있는 어스페이퍼에서 구입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남산 사진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남산 사진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사진만 본다면 여기가 남산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위성 지도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와 달리 약 일주일 간격의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상도가 너무 낮아 사용성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옵저버 1회 위성만 가지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한 부산 사진을 보면 해당 위성의 해상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터뷰를 찾아보면 2031년까지 총 84대의 초소형 위성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해상도가 좋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단순 위성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매출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작년 매출은 약 43억 원이었는데 2025년 3분기 말 기준 매출은 114억 원이나 됩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적자 기업이기에 코스닥 시장 기술 성장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기 위해 기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크레더블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A등급,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 등급입니다. 기술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2015년 3월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위성의 설계 및 제조, 시험, 발사, 운영, 데이터 분석까지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주에서 직접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7번째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후발주자들이 자금과 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회사 제품 중 초소형 위성 제품의 경우 제품 성능이 선두그룹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 및 부가 서비스의 경우 점유 현황은 낮은 편이나 자체 위성에서의 데이터 확보 및 고해상도를 통한 경쟁력과 차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제품과 서비스는 상용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K-레드 큐브 위성을 단 8일 만에 설계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발사가 되지 않았기에 기술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확언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의 대다수가 운영기간 대비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보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km 미만 소형 위성 시장의 성장률은 다른 상위 산업의 성장률 대비 높다 할 순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인 세트랙아이와 AP위성을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51.72가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비교퍼 51.72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적자 회사이기에 202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82억 원을 바탕으로 23,805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정을 살펴보면 올해 이후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나며 내년인 2026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업별 추정 매출을 살펴보면 12호보다 큰 위성의 개발 제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위성 영상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추정한 매출은 추가 발사할 예정인 위성의 발사 지연 혹은 실패에 따라 사업 및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올해 초소형 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발사하기로 했던 위성은 경기셋 1로 얼마 전인 2025년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경기셋 1은 국내 최초 지자체 주도로 기후 환경 정보 확보를 위해 추진한 기후 위성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셋 1 영상을 구매 데이터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경기셋 2A, 2B도 추가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나라 테크놀로지는 주당 평가가액에서 30.69%가 할인된 16,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공모가는 상단인 16,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1961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879.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 수와 경쟁률은 최근 수요 측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의무보유 가격은 건수 기준 6.12%, 수량 기준 5.53%로 확실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요 측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요 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6,500원에 대다수의 수요 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미만에도 130건, 6.62%의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 의무보유 합약 수치를 공모주 제도 개편 이후 수요 예측과 비교해보면 진행된 수요 예측 중 가장 낮은 5.53%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의무보유 합약인데 그나마도 제일 짧은 15일에 몰려 있습니다. 장기인 3개월, 6개월 비중은 0.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테라비오 홀딩스보다도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확정된 공모가 16,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903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2.3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616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많은 편인 53.92%이고 금액으로도 작지 않은 332억 원입니다. 회사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및 임원들은 상장 후 3년 동안 매각이 금지됩니다. 직원들의 지분도 상장 후 1년부터 3년간 매각이 금지됩니다. 기존 주주 중 벤처금융 VC의 지분은 상장일 절반이 매각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인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일부 일반 투자자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주주 중 소액 주주는 17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반 주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상장에서 체결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의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 벤처 캐피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고려하면 2022년 투자자의 단가는 1,875원에서 4,773원입니다. 작년인 2024년 5월에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12,000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모두 공모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상장 후 15일 뒤 바로 유통 물량이 15% 증가합니다. 상장 후 매우 빠르게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셀비온 HVM보다 조금 더 많고 그래피 웨이비스보다는 조금 큰 수준입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큰 편입니다. 의무보유가격이 많이 배정된다고 해도 평균보다는 큰 편일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나라테크놀로지의 정규직 직원 수는 74명으로 적은 편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293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71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최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8,25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상장일 공모가 16,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6,000원, 하한가 60%는 9,9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평가 등급은 상장을 위한 최저 수준인 A등급, BBB 등급입니다. 수요 측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참여 건수 경쟁률이 낮았고 의무보유가격은 최근 진행된 수요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공모가 미만의 수요 예측도 매우 많았습니다. 무려 130건이나 되었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많고 상장일 매각 지분의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 VC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가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알지노믹스 IBK 제22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스펙보다도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은데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 상장 종목을 그대로 보내기가 아쉽다면 청약 2일차 상장하는 테라비홀딩스의 상장 성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라비홀딩스의 상장 유통 물량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보다 크고 기존 주주도 훨씬 많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알지노믹스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화요일 테라비홀딩스의 상장 성적이 좋다면 분위기와 단독 상장을 믿고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균등혹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준만
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